우리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하고 모욕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실컷 언급하면 그분들인데 그래도 떠오르는 인물들은 좀 있으셨죠? 네, 그쵸. 결국은 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이제 뭐 드러낸 거고, 그러니까 뭐 이번 이제 지방 선거 두고 이제 뭐 대통령도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길 곳을 졌다.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16곳 중에 12곳 이겼어도 제일 중요한 어쨌든 서울을 졌기 때문에.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뭐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좀 불편한 심경을 이렇게 대놓고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속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되는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그릇이 돼야 된다. 된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도 재밌던데, 그 욕설을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그러니까 통합이나 뭐 중도 확장보다는 너무 선명성 경쟁에 시중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냐. 야당 때 하던 걸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그러니까 절대 다수 여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불만과 이제 쓴소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네. 유경선 기자 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서리 기자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모욕한 주체에 대해서 이제 아마 누군지 얘기한 것 같고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욕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제가 굳이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들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저는 이거는 B그룹에 대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어쨌든 A그룹은 가치 중심의 이제 그룹이고 B그룹은 좀 이익 중심의 그룹이고 C그룹이 좀 둘 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B그룹을 굉장히 그러면 제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이쪽에서 B그룹으로 낙인이 찍히면 굉장히 좀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적당히 좀 잘해야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좀 재밌는 얘기 덧붙이면 재밌는 건 아니고 좀 기가 막혀졌는데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릇 얘기하고 뭐 다 모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바로 오독을 하시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고 한 게 진보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통합에 힘을 실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이제 아마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그 딸 결혼식 논란이 됐을 때 양자역학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딸 결혼식의 세부적인 사항을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드리면 양자역학 공부하면 독해력이 떨어집니까? 그런 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대통령한테 기자회견 이렇게도 했는데도 조금 정청래 대표한테 안 좋은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 뭐죠? 넌 친석이냐 김민세냐 한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거는 좀 앞뒤 발언들을 좀 보시고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하고 딴 마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딴 마음 먹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뭐 이것도 정청래 대표 저격했다고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이제 뭐 당권 장악이라는 제밥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 사실 앞두고 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의견 조율이 어쨌든 이렇게 뭐 당하고 잘 안 된 상태에서 합당 추진하다가 좀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친청계에 유리한 뭐 권리당원 1인 1표제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만 골몰해 있었다. 좀 이런 인상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천 관리는 좀 정작 잘 안 됐잖아요. 뭐 전북지사 공천도 잘 안 돼서 잡음도 잘 안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겼지만, 네, 그거 네. 이기기 위해서 당력을 거기다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동어반복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짚어야 되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경고 메시지인 것 같고 힌트를 줘도 이만저만 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방선거 대통령 이름으로 치른 선거인데 이런 성적을 냈으니까 당연히 기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선거 바로 다음 날 낸 메시지에 사실 뭐 유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죄송. 뭐 조금 더 서울을 잘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큰 거 승리란 표현을 하나도 그랬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경고를 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좀 잘 이걸 새겨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그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한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다." 이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리고 또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제 이런 상당히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심이라는 부분은 뭐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지적으로는 상통하는 것 같지만 굳이 이제 거기에 "정권은 짧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겨냥하듯이 썼어야 했을까? 이것 역시도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놓고 힌트를 심은 거죠, 사실은. "이런 뜻이다, 나는." 뭐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단어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정청래 대표가 딴지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예, 또 "오랜만에 올렸습니까? 인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이 민주주의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갈무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재임하면서 그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1인 자신을 1표제도 위한 거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부터 다 비판은 다 차단을 하면서 "이거는 당원 주권을 이제 정말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당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본인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민주주의 내지는 또 뭐 그런 민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 어떤 당원 주권이라는 뭐 그 본인의 어떤 유리한 지점에 좀 호소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딴지 게시판 말씀하시니까 이제 브랜드 든 생각인데 거기 글을 올리면 그다음에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이제 그것 분들이 또 그쵸. 정청래 대표 지원하려고 뭐 비판 기사나 아니면 이런 비판 영상 같은데 이제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의도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그 또 눈에 띄는 영상이 그거였어요.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 뭐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 대통령이 한 말은 넌 안 돼. 나가지 마. 사실 이건데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는 건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만약에 국민의힘 같아서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해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이런 일도 나서서 사퇴해라. 너 잘못한 거 일일이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하면 바로 사퇴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당 대표도 불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는 거는 그냥 난 나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명심을 얻었다는 박찬대 의원을 이기고 이제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대통령이 지금 이 김민석 총리를 이제 극찬하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일단 또 선거는 또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기세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좀 유리해 보인 측면이 있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어쨌든 이번 좀 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한 당심까지 좀 맞물려서 그리고 또 플러스 좀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을 좀 잘 뒷받침하려는 그런 이제 뭐 이 친명 세력들이 좀 이렇게 잘 뭉쳐서 좀 상승세가 좀 이렇게 치솟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경석 기자는 저는 지난번에는 이제 권리당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좀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망하기가 그냥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당원 주권이라는 게 진짜 어떤 형태로 분출될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번은 그냥 정말 그냥 이제 구 어떤 헤게모니와 또 새로운 질서 간의 대결이 되는 거는 사실 대통령도 너무나 굉장히 지금 전면전 불사하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불가피한데 하여간 그냥 저는 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것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하더라도 그때 생산적인 좀 결과를. 생산적인 결론이 있어야 되고 논의가 좀 너무 소모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보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되는 시기이거든요.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또 물론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과 정말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좀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물 비상구의 시그니처죠. 자,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자,
유설이 기자부터 할까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로 삼행시를 또 한번 준비해봤는데 야. 오늘 요새 무슨 띄워주겠습니다. 100일장이에요? 자, 정, 네, 정의와 선명성도 좋지만 청, 청명한 하늘처럼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 레. 내 사람, 내 색깔만 고집하면 안 된다. 제가 대통령 좀 메시지를 인용해서 한번 네. 아주 훌륭한 괜찮- 나쁘지 삼행시였던 않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행시를 유경선 기자가 좀 주셔서, 부담이 될 것 아, 같아요. 부담이 네.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좀 덧붙여서 네. 조금 이렇게 해설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제일 좀 눈살이 찌푸려졌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평택을 보궐선거 때 뭐 진짜 민주당이니 뭐 서로 오물이니 뭐 이렇게 난타전 벌였을 때 그때 저는 사실 그때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냥 발을 정말 깊게 담근 지지자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난타전 보면서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막 이렇게 좀 오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그것 들었고 때문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전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네 그럴 아. 것 같아요. 그런 표들이 상당 부분 또 이제 그 유이동 이제 의원한테 갔을 수도 있고 그 유이동 의원만이 아니고 이 서울시장 선거까지 해서 서울에 하시는 분들도 지겹다고 안 가신 분들 좀 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개파 갈등이 너무 이제 극에 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석수 하나를 지금 국민의힘에 뺏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정말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이제 민주당에 큰 좀 정치해라. 큰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유경선 기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한성수 그 총리 후보자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한 한 번도 쉬운 길은 아닌 길을 걸어왔지만 성, 성과로 자신을 증명한 한성숙 후보자. 수, 숙련된 실무형 총리로 다시 한번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박수 네. 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그 한성숙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제 당권이라는 전장에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오늘 그냥 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갈라치기란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갈라치기 하면서 이제 그게 김어준 씨 채널과 뭐 딴지일보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갈라치기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뭐 친석계, 김민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갈라치기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큰 그릇을 얘기했는데 갈라치기 하면서 진짜 갈라치기는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라면은 큰 그릇을 가지고 국민을 품어 안아야 되는데 갈라치기 하면서 안에서도 갈라치고 밖에서도 갈라치면 과연 이 정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갈라치기 서로 비판을 하기 전에 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토론회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